이 대북 송금 사건은 처음에 변호사비 대연합 사건으로 출발했다가 그게 실체가 없자 그 다음에는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다가 김성태가 입국한 다음에 갑자기 경기도를 위한 스마트팜 비용 대납 사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김성태 측의 장난이 시작되기 전에 기소된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공소장, 안부시의 1심 판결문에는 명백히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 사건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소장이 변경됐는지 장관께서는 대답해 보십시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모든 내용이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1심 재판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나 다른 증거 판단에 대한 부분, 증인의 증언 능력,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부분 역시 지금 여기서 아무리 해도 그 내용이 재판장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법정에서 다투어야 될 일인데 저인데 물으시면 제가 오전에 했던 답을 또 똑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관님, 국회에서 의원과 장관과의 공방은 판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질문을 하시면서 재판에 관여가 안 한다고 하는 주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납득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반사적 효과일 뿐이고 국회와 장관은 국민 앞에서 정확한 실상을 국민께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으로 질문하신 거는 국정감사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국정감사 제도 자체를 부인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부인합니까? 이런 내용은 하지 말라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그만하시고요. 예, 해석은 각자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거 갖고 오세요, 법률. 그래서 검찰 독재라고. 장관님의 저 태도는 국회와 국정감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그거 좀 찾아주세요. 장관님,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문제가 되는데 아예 장관님한테 장관님이 잘못 인식하셔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이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법권과의 독립관계, 이 부분은 이제 국회법 이 취지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관님께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법행정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는 가능하지만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 내용과 관련되거나 법관의 소송지 재판 절차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인정될 수 없다. 여기까지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해설서 읽어봤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읽어봤는데 장관님 제 얘기 시간이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개정안 이런 걸 낼 때는 입법조사처에 항상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이 법이 타법과 충돌되는 지점은 없는지,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또 다른 법에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입법조사처에다 의뢰를 하고 그리고 입법조사처에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대한 각 조항에 대한 해설, 해석,
이런 것은 입법조사처에서 가장 전문적인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법을 해설을 한 국회의 뜻에 장관께서는 따라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법에 대한 해석은 저희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장이 말씀을 모르는 자, 바는 아닙니다. 저도 잠깐만, 말씀드릴 수 장관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자, 좋겠습니다. 장관님. 예.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말씀을 드렸으니 장관님이 참조하셔서 답변에 참조하시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고, 제가 지금 여기서 유권 해석 가지고 논쟁하거나 토론하자는 건 아닙니다. 장관께서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세워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감기관의 장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배다,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매우 곤란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화가 나는데 화를 참으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저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알았어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국회의원은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관련 있는 거 어떤 거라도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질문의 자유,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에게 그것은 국정감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어요. 어떤 조항 위반입니까? 8조 위반입니다. 8조 위반입니까? 예. 제가 제한 조금 아까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걸 인정을 못 하겠습니까? 예. 거기에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아니, 그 읽어주신 부분은 한 부분이고 또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같은 해볼 테면 해보세요. 국회법 해설서인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는 수사 공소 업무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은 그 뒤에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 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각 개별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사실 인정에 대한 부분을, 아니면 소추 여부를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부분을 장관님께 묻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소추 행위에 대한 소송 수행에 대한 행위를 묻는 거고, 판사의 재판 진행권의 당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라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예외적으로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이 조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장관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장관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검사로서 공판장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판사가 쭉 판결문을 읽습니다. 앞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 다음에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자, 형량을 선고할 때, 형량 선고할 때는 앞의 부분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법조인이시면서 왜 이런 부분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답답하시네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의원들이 하고 있는 발언, 언행은요,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립 등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분명히 몇 번이나 말씀드립니까? 장관으로서, 행정부로서, 입법부에서요, 이렇게 저렇게 지금 책임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 추궁할 수 있다고 문자로 써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책임 추궁, 진실 규명, 의정자료 정치적 책임 수립. 추궁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개별 사건의 증거 판단의 당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 제가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배라고 말하는 것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배예요. 아셨어요? 하지 마세요. 잠깐 관련해서 의사 진행 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질문하세요. 이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것과 답변할 때는 또 답변에 재량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 얘기, 시간 낭비성 발언 하지 마세요. 자, 질문하세요. 발언권 없고 얘기하세요. 발언에 유도하면 안 되죠. 유도당하면. 질문하세요. 서울 중랑구갑의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 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하죠?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검찰, 법원 등등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자고 하는 장이 국정감사예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독자적인 진실규명,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등 할 때 모두 다 예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면 무슨 자격이 있는 겁니까? 자, 제가 물을게요. 김건희 정권, 윤석열 정권 이제 아주 위기예요.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문제가 됩니다 라고 조언이라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하지 않고 감싸기만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이에요.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국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정부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 와서 그런 건 물으면 안 됩니다, 그건 법에 위배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국감장에 와서 법무부 장관이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어요?